지난달 한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늑장 대응에 마음을 졸이다가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 손피켓을 들고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건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부정확한 정보도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 피해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공지한 겁니다. 또 자녀의 심리 상담을 원하면 교내 특별 상담실을 찾으라고 공지했는데 그 기간은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달 가까이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그러나 학교 측은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학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 그다음 이제 이런 학교 안정화에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결국 학부모들은 일단 내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을 비롯해 전학 우선순위 부여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 학교를 대상으로 매일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18일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는데 범인인 재학생이 자수했고 퇴학 처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촬영은 교내 3곳에서 이뤄졌고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예술고등학교 신설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서는 예술고 신설보다는 견행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 미술 인재 양성을 위해 애월고의 미술과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6년. 2년 연속 프랑스의 유명 예술대학 합격자가 나오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김광수 교육감은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에 걸친 용역 결과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예술고 신설의 경우 예술 영재를 위한 전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미 운영 중인 애월고와 함덕고의 특수 목적과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기존에 투자된 시설 활용 방안 마련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행 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예술고 설립과 관련한 비용이 가장 적게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과와 특수목적과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점을 도출했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신설이나 전환 방안은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연구진은 또 최근 예술고뿐만 아니라 체육고와 신재준의 일반고 신설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예체능 고등학교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그 용역 결과는 현행 유지 쪽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과의 소통의 시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 과정에서 학부모 84%가 예술고 신설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이어서 교육청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양부모님 돌아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버님 돌아간 후 이렇게 책상 살아봐 보니까
그 작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좀 장남이다 보니까 그 작은 아버님 제사민도 하고 있고 그 다니던 학교에서 그 명예 졸업장도 받아서 지금 그 벌초도 하고 비도 세고 이렇게 해서 제사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판결을 내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친에게 들은 말과 우리 부친도 우리 백부님이 돌아가신 거에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6.25 참전 동생은 6.25 참전 용사가 되고 어떻게 형은 빨갱이가 됩니까? 왜 우쭈로 살았다는 그 죄가 됩니까? 우쭈로 산 것이. 와산이 우쭈로 아닙니까? 우쭈로 사니까 희생된 거죠. 해안에 살았으면 희생이 안 됐을 건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좋은 판결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방농입니다. 정말 제가 피고인석에 외삼촌 대신 앉아 있으리라고는 정말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희생자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실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늦게나마 희생자분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이 밝혀져서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큰 한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이틀째 스포츠계 비리 인사 문제와 수소 트램이 쟁점이 됐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2차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청 소속과 도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올해 훈련비 횡령과 성희롱 등 7건의 비리가 발생했지만 해임되거나 제명된 스포츠 지도자들 가운데 30% 넘게 재취업되고 있다며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정민구 의원은 트램은 경사가 많은 제주도 지형에 맞지 않고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해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비리 스포츠 지도자 추적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트램의 경우 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량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방치된 오름중턱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보전지역 대부분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존재하는 불법 건축물을 건축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한 행정당국의 입장은 법 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공항 입구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이 다음 달부터 일시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차도 개설 이후 공항 입구 우선차로에서 일반 차로로 버스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시 해제되는 구간은 제주공항에서 신제주 방향 600m 전체와 다우마을에서 공항 입구까지 150m 2개 차로 가운데 2차로가 대상입니다. 특히 공항 입구 우선차로와 일반 차로의 교통 신호등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한 2달 정도 효과를 분석해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